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노인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재개발국 폐지 이후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과 또 최근의 경제 상황이 맞물려서 노인 아파트의 입주 경쟁률을 높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요 카운티별 저소득층 아파트들의 공급 현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제외한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와 샌버나디노 카운티들은 공급률이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차압 증가로 인해 주택 소유주는 줄고 렌트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저소득 입주 경쟁률도 올라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노인들입니다. 실제 지난 2-3년 사이 노인 아파트의 입주 대기 기간은 평균 4-5년에서 최대 8년까지 늘어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 내놓고 기다리시는 분도 힘들어지셨고, 그리고 아파트 어플리케이션을 나눠주는 사실 아파트도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섹션 A가 끝나서 이사 나가라는 통보를 받으시면 이사를 나가실 수도 없는 상태가 돼 계셔서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커뮤니티 재개발국이 문을 닫으며 관련 예산이 주정부로 귀속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무기간이 사라지자 관련 정책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난해 의회에 상정된 저소득 아파트 관련 법안은 한 건도 없으며 올해도 2건만 심의 중입니다. 이 CRA가 폐지되면서 해마다 1억 불에 1빌리언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하우징으로 갈 수가 없게 되면서 세입자들은 들어가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홈 오너십 같은 경우도 이제 폴크로저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더 세입자로 돌아서서 저소득층 분들이 아파트를 구하기는 더 힘들어지셨죠. 이렇게 노인 주거 공간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직접 노인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민족학교 산하 연장자 모임인 가주 보건리더는 총 5,000명을 목표로 노인 아파트 및 저소득층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정부 투자 촉구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1,3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는데 서명이 모두 모이면 10월과 11월, 12월 예산 심의 기간 중 상하 위원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LA 다운타운에선 2013-14 NHL 시즌 아이스하키 챔피언을 거머쥔 LA 킹스의 스탠리컵 우승 축하 퍼레이드가 개최됐습니다. 얼음 없는 도시에서 빙상의 황제들이 등극한 것에 수만 명의 시민들은 열광했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o Kings go! Congratulations! Woo!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LA 킹스의 우승. LA 킹스는 지난 14일 2014 스탠리컵 결승 5차전에서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뉴욕 레인저스를 3-2로 침몰시켰습니다. 시리즈 전적 4승 1패, LA 킹스가 결국 스탠리컵을 들어올렸습니다. I've been a Kings fan since I was a kid from the 80s when Edmonton used to beat us every year. And then when Gretzky came, we lost one cup final and then it was nothing. But last few years, this is awesome. LA 킹스는 지난 2012년 이후 2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얼음 없는 도시로서 빙상의 전설을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뉴욕 레인저스는 20년 만에 첫 우승을 노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MVP에게 주어지는 콘 스마이스 트로피는 플레이오프 시리즈 동안 9골을 넣으며 킹스 우승에 기여한 저스틴 윌리엄스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퍼레이드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천 명의 경찰이 거리에 배치됐습니다. 별다른 사고 없이 마무리된 퍼레이드. 하키 실력만큼 시민의식도 우승감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프로 아이스하키에서도 2년 만에 또다시 우승컵을 거머쥘에 따라 프로농구와 야구에 이어 미국 내 스포츠 강팀 도시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미국 백악관을 지킨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은 빌 클린턴으로 조사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와 애넌버그 공공정책센터가 공동 설문조사한 결과 클린턴이 42%의 지지를 받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전 대통령과의 차이는 압도적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응답자는 18%였고 조지 W. 부시와 그의 아버지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은 각각 17%와 16%의 지지에 그쳤습니다.
뉴욕시가 도심 외곽을 운행하는 이른바 그린택시에 대한 영업을 허가함에 따라 한인 콜택시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좁은 시장과 치열한 경쟁에 허덕이는 업계는 또 다른 경쟁자의 출현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시 퀸즈 거리에 그린택시가 즐비합니다. 보로택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운행이 예상보다 활발합니다. 문제는 영세한 한인 콜택시 업계입니다. 한인 업계 간의 경쟁이 지금도 치열한데 그린택시까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택시 회사들 입장에서는 영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좁아졌다고, 작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한인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인 업계에 여전히 틈새 시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린택시가 자주 보여도 택시 미터기의 높은 요금이 부담됩니다. 한인 운전자라 언어뿐만 아니라 일단 마음이 편합니다. 그린택시는 요금이 좀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말 하는 한국 택시가 더 좋죠. 한인 콜택시 업계가 갖는 영세성으로 인해 모든 차량이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한인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한인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그린택시의 출현으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한인 운전자들이 그린택시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에 그린택시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후러싱해서, 그래서 지나가다 그냥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 그러면은, 그게 한인 기사들이라면은 영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뉴욕시에서 그린택시의 출현은 한인 콜택시 업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좁은 시장에서 한인 사회 내부적으로 치열한 시장 경쟁에 놓였던 한인 콜택시 업계에 그린택시의 출현은 또 하나의 먹구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일강입니다. 종교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이라크에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사태 해결을 위해 이란과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이주환 기자입니다. 이슬람 수니파 반군이 남진 중인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수천 명의 시아파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수도 외곽에서 반군과 맞서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라도 자신들의 조국을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 테러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 주변엔 미 해병대 10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상륙 수송함을 함께 타고 온 400여 명의 해병들은 페르시아만에 대기 중입니다. 유엔도 바그다드에 있던 직원 200여 명 가운데 58명을 요르단의 수도 암만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추가 인력 철수도 시사했습니다. The situation has changed on the ground in the last few days, and we are adjusting our posture accordingly. 이라크 사태를 놓고 이란과의 관계 설정에 고민했던 미국은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란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 think we are open to any constructive process here that could minimize the violence, hold Iraq together, the integrity of the country. 지난 30여 년간 쌓여온 미국과 이란 간의 앙금이 이라크 사태를 계기로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요즘 각종 음료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카페인 섭취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카페인이 혈압을 높이고 심장 박동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버팔로 대학 제니퍼 템플 교수 연구팀이 카페인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15살에서 17살 사이 사춘기 남학생 54명과 여학생 47명, 8살, 9살 어린이 52명 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연구팀은 심혈관계 반응 차이, 또 여학생의 경우 월경 주기와의 연관성에 주목했습니다. 연구 결과 카페인이 혈압을 높이고 심장 박동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춘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사춘기 전 단계에서는 성별에 따른 반응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여성의 월경 주기도 카페인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란 주기 가운데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황체기에 카페인에 노출될 경우 상대적으로 심박수가 더 줄고 혈압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성별에 따른 카페인 민감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은 날마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21원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